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은 연암 박지원의 대표적인 양반전을 소개합니다. 연암 박지원은 지난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조선 정조 때의 실학자이며 뛰어난 문장가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미래를 내다보는 뛰어난 해안을 가진 학자입니다. 그래서 박지원의 글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는 글을 쓸 때 옛글을 따르지 않고 자기만의 독특한 문장과 주제의식으로 당시의 고루한 현실을 과감히 비판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인물과 사상을 창조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을 훤히 내다보면서 자신의 뜻을 실험해 보였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양반전은 당시의 양반들이 선비의 본분을 잊은 채 현실에서는 아무 쓸모도 없는 예의와 도덕에만 매달리는 것을 날카롭게 풍자했습니다. 양반전은 박지원의 초기작의 하나로 조선 후기 양반들의 경제적인 무능과 허식적인 생활태도를 폭로하고 있는 한문소설입니다. 박지원은 신분질서가 문란해진 조선 후기를 바탕으로 해서 양반이라는 특권계층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 양반답지 못한 현실을 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지원의 양반전 이제 낭독해드립니다. 양반인가 날도둑인가. 양반전 1. 강원도 정선 고을에 한 양반이 살았다. 그는 성품이 어질고 글읽기를 매우 좋아했다. 온 고을에 인품 위롭기로 소문이 나서 새로 군수가 부임해 올 때면 을에 그 집에 찾아가 먼저 인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 양반은 살림이 워낙 가난해서 해마다 관가에서 곡식을 빌려다 먹고 여러 해 동안 갚지를 못했다. 이렇게 빌린 관곡이 그럭저럭 1000석이 넘었다. 어느 날 강원도 감사가 정치의 잘잘못을 가리고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정선고을에 들렀다. 감사는 관곡의 출납을 조사하다가 몹시 노하였다. 어떤 놈이 이 양반이 이렇게 많은 관곡을 축냈단 말이냐. 감사는 양반을 당장 잡아가더라고 불호령을 내렸다. 그 양반이 무슨 수로 1000석을 갚는단 말인가. 영을 받은 군수는 마음속으로 측은하게 여겼지만은 달리 뾰족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차마 잡아가두지는 못하고 감사의 서슬퍼런 영을 거역할 수 없어서 그저 한숨만 내쉬고 있었다. 양반 역시 곧 이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밤낮으로 훌쩍훌쩍 울기만 할 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양반의 아내가 이 꼬락서니를 보고 있자니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 혀를 끌끌 찼다. 당신은 평생 글만 읽더니 이제는 관가에서 꼬다먹은 곡식도 못 갚는구려. 양반 하더니 참 딱하오. 그놈의 양반이라는 것이 한 푼 값어치도 안 나간단 말이요. 때마침 그 마을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다. 부자는 양반이 곧 붙잡혀가게 생겼다는 말을 듣고는 식구들을 모두 모아놓고 의논하였다.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늘 귀하게 대접받고 떵떵거리며 사는데 우리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늘 천한 대접을 받는단 말이야. 말 한번 거들먹거리며 타보지도 못하고 양반만 보면 저절로 기가 주고 굽실거리며 섬돌 아래 엎드려 절하고 늘 코를 땅바닥에 대고 엉금엉금 기어야하니 참 더러운 일이야. 이제 저 건너집 양반이 관곡을 갚지 못해 곧 붙잡혀가게 생긴 모양인데 그 형편에 도저히 양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할 거란 말이야. 이 기회에 내가 그 자리를 사서 양반 행세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부자는 곧 양반을 찾아가 자기가 관곡을 대신 갚아줄 테니 그 대가로 양반 자리를 넘겨달라고 흥정을 붙였다. 양반은 속수무책으로 잡혀갈 날만 기다리던 참이라 몹시 기뻐하며 그 자리에서 승낙을 하였다. 부자는 곧바로 곡식을 관가에 싣고 가서 양반의 관곡을 모두 갚아주고 양반 자리를 사들였다. 2. 군수는 양반이 관곡을 모두 갚았다는 말을
통인에게 전해 듣고 깜짝 놀랐다. 그 형편에 천석이나 되는 관곡을 어떻게 한꺼번에 갚을 수 있었는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위로도 할 겸 궁금증도 풀 겸 몸소 양반을 찾아갔다. 그런데 뜻밖에도 양반은 의관도 갖추지 않고 번거지에 짧은 잠방이를 입은 채 사리문박 땅바닥에 엎드려 쇠네 쇠네 하면서 군수를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군수는 깜짝 놀라 말에서 뛰어내려 양반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려 하였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오? 대관절 왜 이러시오? 그러자 양반은 더욱 황송한 듯 연방 머리를 조아렸다. 황송하옵니다. 쇠내가 양반짜리를 팔아서 관곡을 갚았사옵니다. 이제 저 건너집 부자가 양반이옵니다. 그러니 어찌 이미 팔아먹은 양반 행세를 하겠나이까? 군수는 그 말을 듣고 감탄하였다. 흐흐, 그 부자가 참으로 점잖구려. 그 부자야말로 진실로 양반답구려. 부자이면서도 인색하지 않으니 의로운 것이요. 남의 어려운 일을 기꺼이 도와주니 어진 것이요. 낮고 천한 것을 미워하고 높고 귀한 것을 좋아하니 어찌 슬기롭다 하지 않으리요. 그 의롭고 어질고 슬기로운 사람이야말로 진짜 양반이 아니겠소? 그러나 이보시오.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귀한 양반 자리를 사고 팔면서 어찌 증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사사라이 주고받는단 말이오. 그러면 나중에 소송의 꼬투리가 되기 쉬우니 내가 이고을의 군수로서 고을 백성들을 모아놓고 증인을 세우고 직접 증서를 만들어 서명을 해야겠소. 군수는 곧 돌아가 정선고을에 사는 양반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리고 농사꾼과 공장 사인들까지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관할 수 있게 하였다. 양반이 된 부자는 마땅히 마루의 높은 자리에 앉히고 천민이 된 양반은 당연히 섬돌 아래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게 하였다. 그리고 고을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증서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1745년 9월 아무 날에 이 증서를 만드노라. 양반을 팔아서 관곡을 갚았는데 그 값이 쌀 2,000석이라. 본래 양반은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글만 읽은 양반은 선비라 하고 벼슬살이를 하는 양반은 대부라 하고 덕이 높은 양반은 군자라 하느니라. 임금 앞에 나아가 무반은 서쪽에 늘어서고 문반은 동쪽에 늘어서니 이 양쪽을 통틀어 양반이라 하느니라. 이 여러 가지 중에서 마음대로 골라 잡으면 되느니라. 그러나 양반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으니 이것을 어겨서는 안 되느니라. 양반은 절대로 천한 일을 해서는 안 되며 옛사람의 아름다운 일을 본받아 뜻을 고상하게 세워야 하느니라. 새벽 4시가 되면 일어나 이부자리를 잘 정돈한 다음 등불을 밝히고 꿇어앉는데 앉을 때는 정신을 맑게 가다듬어 눈으로 코끝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두 발꿈치는 가지런히 한데 모아 엉덩이를 괴오야 하며 그 자세로 꼿꼿이 앉아 동네 바위를 얼음 위에 박 밀듯이 술술술 외워야 하느니라. 배고픈 것은 참고 추운 것도 견뎌야 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가난하다는 말을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느니라. 그리고 일 없이 앉아있을 때에는 건강을 위하여 아래 윗니를 마주쳐 딱딱딱 소리를 내며 손바닥을 귀에 댄 채 손가락을 목 뒤로 돌려 뒤통수를 톡톡 퉁기면서 콧소리를 킁킁 내며 입맛을 다시듯이 입안에 침을 모아 삼켜야 하느니라. 탄건이나 가세먼지는 소매짝으로 문질러 털되 먼지가 파도치듯이 일어나게 해야 하며 세수할 때는 주먹의 때를 밀지 말며 양치질을 해서 입냄새가 나지 않게 하며 하인을 부를 때는 돌쇠야 하고 목소리를 길게 뽑아서 부를 것이며 걸을 때는 느릿느릿 신발을 땅에 끌며 걸어야 하느니라. 고문진보나 당시 품위를 깨알같이 베꼈으되 한 줄에 백자가 되도록 해야 하며 손에 돈을 만져서는 안 되며 쌀값을 물어서는 안 되며 아무리 더워도 버선을 벗어서는 안 되느니라. 밥을 먹을 때는 맨상투바람으로 먹지 말며 국부터 먼저 마시지 말며 국을 먹을 때는 방정맞게 후루룩 소리 나게 마시지 말며 젓가락을 방아찌듯이 톡톡거리지 말며
날파를 먹고 냄새를 풍기지 말아야 하느니라. 술 마실 때는 수염을 쭉쭉 빨지 말며 담배 피울 때는 볼이 오목하게 파이도록 연기를 깊이 빨아들이지 말아야 하느니라. 아무리 화가 나도 아내를 때려서는 안 되며 분통이 터져도 그릇을 던져서는 안 되며 주먹으로 아이를 때려서는 안 되며 종에게 잘못이 있다고 때려 죽여서는 안 되며 마소를 야단칠 때도 그것을 팔아먹은 원래 주인을 욕해서는 안 되느니라. 아프다고 무당을 불러 푸닥거리를 해서도 안 되며 제사를 지낼 때 중을 불러다가 재를 올려서도 안 되며 춥다고 화롯불을 쬐어도 안 되며 말할 때 침을 튀겨서도 안 되며 소 잡는 백정 노릇을 해서도 안 되며 돈놀이를 해서도 안 되느니라. 이와 같이 양반에게는 엄연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으니 양반이 된 부자가 여기서 한 가지라도 어길 때에는 천면이 된 양반이 이 증서를 가지고 관가에 와서 소송을 하여 양반 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느니라. 이렇게 하여 군수가 증서 끝에 먼저 이름을 쓰고 좌수와 별감도 나란히 서명을 하였다. 곧이어 통인이 도장을 가져와 여기저기 풍풍 찍어대는데 그 소리가 마치 북을 치는 것과 같고 그 찍은 모양이 밤하늘의 별자리와도 같았다. 호장이 이 증서를 소리 높여 읽어주니 부자는 길게 한숨을 내뿜으며 이렇게 맺가렸다. 양반이라는 게 겨우 요것뿐이란 말이요. 양반은 신선이나 다름없다더니 정말 요것뿐이라면 그 많은 곡식만 축낸 것이 억울하오. 아무쪼록 좋은 쪽으로 잘 좀 고쳐주시오. 군수는 부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미 만들어진 증서를 내버리고 다시 고쳐쓰기 시작하였다. 하늘이 백성을 낼 때 네 가지로 구분하였느니라. 이 가운데 가장 으뜸 가는 것이 선비여 곧 양반이니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느니라. 양반은 몸소 농사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으며 조금만 글을 읽으면 크게는 문과에 급제하고 작게는 진사가 되느니라. 문과에 급제하게 되면 홍패를 받는데 그 길이는 비록 2자밖에 안 되지만 이것만 받게 되면 100가지를 두루 갖추게 되니 돈자루나 다름없는 것이니라. 진사가 나이 30에 첫 벼슬을 하더라도 오히려 늦은 것은 아니니 이름 높은 음관이 될 수 있느니라. 게다가 남인에게 잘만 보이면 큰 거울 수정자리는 따놓은 당상이니 귓바퀴가 일산 덕분에 하얘지고 종놈들의 예의 하는 소리에 먹지 않아도 절로 배가 부르고 방 안에는 어여쁜 기생을 데려다 앉혀놓고 뜰에는 학을 길러 날게 할 수 있느니라. 하다못해 시골에서 가난한 손들어 살더라도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으니 이웃집 소를 빌려 자기 밭을 먼저 갈게 하고 마을 사람을 불러다가 자기 밭을 먼저 김매게 할 수 있느니라. 만일 어떤 놈이 양반을 업신여기고 말을 듣지 않을 때는 그놈의 코에다 잿물을 들이붓고 상투꼬투리를 잡아 휘휘 돌리고 수염을 잡아뽑는다 하더라도 감히 원망할 수 없으니 새로 고쳐 쓴 증서가 거의 반쯤 되었을 때 부자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 귀를 꽉 막고 혀를 설레설레 내둘렀다. 제발 그만하시오. 양반이라는 것이 참 맹랑하기도 하오. 나리님들은 지금 날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이요. 부자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손으로 머리를 싸매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달아나 버렸다. 그리고 그 뒤로 죽는 날까지는 다시 양반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지금까지 연암 박지원의 양반전을 낭독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신분제도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던 봉건사회 속에서 기득권층인 양반들의 작패를 보여주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박지원의 작품을 읽으면 통쾌함마저 느낍니다. 박지원은 자신이 의도하고 있는 바를 관철하기 위해서 양반전이라는 작품에서 등장인물 간의 갈등을 허구적으로 소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지 않는 인간상, 무능하기 짝이 없는 양반, 부패한 관료, 무지한 천민 등을 해학적이고 풍요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반상의 구별이 엄격하던 당시 조선사회 속에서 천대받던 계층인 일반 백성이 이런 책을 썼다면 압박당하던 서름의 속으로 나온 발상이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의젓한 양반이었던 박지원이 스스로 양반의 권위를 무너뜨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품을 남겼다는 것은 사회 기득권층으로서 어려운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양반전은 양반에 의해 쓰여진 양반을 고발하는 소설이기에 더 재미있고 가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지원의 양반전은 오늘날 우리 사회 기득권층에게도 깊은 성찰을 가져올 수 있는 귀한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작별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